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대형 공사장과 전문 도장업체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16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지대나 대규모 나대지, 노천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는 드론을 활용했습니다.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71개소와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등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 업체 가운데 14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6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지난 16일 폐회했습니다.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는데요. 이 밖에도 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례안들이 의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16일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경정 및 수정 1차 예산 심사 결과 올해 예산 규모는 수정 예산을 포함한 3,858억 8,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4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2월 예산을 최소화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K린 김경모입니다. 전북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 도래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농촌 일손 돕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 풍년농사지원 전국 동시 스타트업 행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온 국민과 함께하는 농가소득 5천만 원의 시작이라는 부제 아래 전국에서 동시에 농협 임직원과 자원봉사단체 등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풍년농사 지원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전북 익산 3기면 일원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 등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과 풍년농사 지원 결의를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을 갖고 대규모 일손 돕기를 펼쳤습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린 홍재입니다.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둔 오늘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는 희망의 봄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광주시가 후원한 이날 기념식에는 광주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장애인문화협회 소속 푸른하늘 예술단과 광주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서구지부 소속 미스행복의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 후원금 전달,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떠한 이유인지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충청남도는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을 방문했는데요. 충남 전용 어항관리선인 어항서해 2호의 어항 내 침적 폐기물 수거 현장을 둘러보고 선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는 자체 청소선이 없어 인천과 군산의 어항관리선에 의존하고 바닷속 침적 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충남 전용 어항관리선을 확보해 지난 2월 어항서해 2호를 취항했습니다. 어항서해 2호는 도내 연안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와 어항 오염 퇴적물 준설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도시 보도블록을 뜯어 명품기를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남 김해시가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과 22일 저탄소 생활 확산 분위기 조성에 나섭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70년 4월 22일에 시작된 세계 기념일인데요. 김해시는 21일 장유도서관 앞에서 온실가스 나눔 장터를 펼칩니다. 나눔 장터는 가전과 가구,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세종과 울산, 전주시에서 광역 알뜰교통카드 정기권 시범 발행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정기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대상 지역을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뜰 교통카드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의 권역별 환승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44회의 정기권을 10%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국내 및 해외 크루즈 관광 수요 창출 및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아시아 최초 컬러를 테마로 한 크루즈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오는 18일 부산에서 출발해서 도쿄에 도착하는 3박 4일 여정인데요.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발표한 아시아 트렌드 컬러인 부산 시블루를 테마로 패션쇼와 음악 공연, 장애 어린이 돕기 기부 옥션, 팝업 갤러리 등을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